강의료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제조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제품이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수익이 나셔서 다행입니다. 정산 3개월 누적 매출 6,300만 원.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는 진짜 하루 10개만 들어와서도 참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야 이제 좀 그만 들어오면 안 되나 이런 이런. 대표님 진짜 저희 한 1년 만에 뵙잖아요. 네,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거의 그때 작년에 추워지기 직전이라서 한 10월쯤에 뵀던 것 같은데 네네, 그쵸? 컨설팅 하신 지 좀 1년이 지났고 저희가 영상 제일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되는 자기소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살고요. 그리고 4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카페명은 울산 허니그랜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시자마자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퇴사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세요? 네, 사실 네, 정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원래는 부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올 봄쯤에 1,000만 원을 조금 넘어가면서 목표는 달성해보자. 또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한번 좀 시도를 했었고요. 그렇게 좀 본의 아니게 퇴사를 조금 결정하게 됐습니다. 리셀 하시면서 가능성을 보시고 퇴사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런 마음이 좀 컸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 얼마 정도 나오고 계세요? 네, 공식적으로 그때 9월 달에 3,000만 원이 그때 후기 얼마 전에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후기도 썼습니다. 이때가 그러면은 9월 매출이고 10월 매출은 얼마 정도 되세요? 10월 매출도 원래는 이제 추석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쵸. 제가 정확하게 보진 못했는데 한 2,900원 넘은 것 같아요. 2,900 넘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큰 오차는 네네네. 크진 않네요. 이게 네. 한번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1년 동안 하시면 1,000만 원 찍으셨을 때도 기억이 나고 네네. 컨설팅 받기 전에 저한테 막 전화 주셨던 네네. 내용도 기억이 나요. 네네. 그게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조금 그때 말씀 주셨던 상황이 이래저래 부업을 많이 알아보셨는데 네네네. 그거 관련해서 돈도 많이 쓰시고 네네네. 제조까지도 진행을 네. 하셨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네.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저희 강의 듣기 전에요. 네. 진짜 뭐 직장 다니면서도 부업에 대한 생각들은 늘 있었는데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도매 사이트에 가입해서 그 상품을 조금 가공을 해서 또 배운 대로 상품명과 또 키워드를 작성하고 그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나름 좀 팔리겠지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나름 좀 부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계기가 된 게 어느 날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땡땡 뭐 어떤 키워드로 또 위반 사항을 메일을 보냈는데 그냥 뭐지 이러면서 그냥 메일이 그냥 경고성인갑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경고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여서 그때 사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구 동성로에서 우리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네. 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나중에 결국은 200만 원 이상 뭐 합의금으로 내셨어요? 네, 그때 계좌로 입금을 하고 그렇게 입달하게 됐고 네. 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조금씩 벌었던 걸 보금으로 다 내버린 격이니까 내 상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메일을 받고 그 이후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200만 원 내셨을 당시에 파셨던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파셨던 건가요? 제가 어떤 도매 사이트에 가입한 곳에서 아니면 추천받은 도매 사이트에서 도매 사이트 네. 괜찮다고 하는 것도 뭐 사실 제 주관이지만 네.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그 제품을 이제 약간 가공을 해서 네. 이렇게 좀 올리고 했었죠. 네, 200만 원이면 이제 많이 버시기도 전에 낸 거라서 굉장히 현타가 네, 왔었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후에 그럼 브랜드를 시작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상위 단계일 수도 있는데 제조를 해야 되겠고 내 상표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으로 강의료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건강기능식품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제조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한 절망감이 있죠. 안 될 가능성을 보신 게 어떤 포인트죠? 제가 중간 점검하는 차에 한번 다시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서 저랑 비슷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 커리큘럼대로 하고 제조도 하고 올려서 이제 마케팅도 하고 그 재정을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매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똑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는 건가? 처음으로 그때
이거 안 될 수도 있을까? 안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그때 그 절망감은 사실 좀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팔리기도 전에 네네네. 마케팅 작업이랑 광고랑 다 했는데 제조 비용도 다 다 들였는데 했는데 이게 안 팔릴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아니라 다를까 시간이 지나도 제품이 판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판매까지 해보셨어요? 판매도 잘 안 되고 네. 야, 리뷰를 이렇게 달았는데도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이 너무. 그래도 지금은 수익이 나셔서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부업으로 시작을 해야지라고 뭔가를 계속 찾으셨었는데 지금은 퇴사하셔서 더 이상 부업이 아닌 거네요. 뭐 지금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혹시 대표님 그러면 매출 인증 잠시 가능하실까요? 네. 네. 지금 오늘 일단 주문 수거든요. 일매출이 100만 원 선에서 이제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한 3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정산 3개월 누적 매출 6,300만 원. 3천만 원 달성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네, 이게 계속 뭐 1,500, 2,000, 2,400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최근에 그래서 3,000, 뭐 2,900 이렇게 되신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뭐 달이 바뀌는데 말까지 이게 7,900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가? 그렇게 누적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혹시 주력 제품이 어떤 상품인가요? 네. 대표님 강의 때부터 저는 화장품이랑 농산물 두 카테고리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5대5 비율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초반 때는 그 농산물 판매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게 갈수록 점점 화장품 비율이 높아져서 지금은 한 8대2 정도로 화장품으로 저거 하고 있습니다. 한 상품에서 막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지금 한 제품으로 800 이상 나오는 것이죠. 맞아요. 보통 이제 하다 보면 한 2, 3천 정도 하시다 보면 한 제품에서 좀 나오는 게 그래도 50% 잡아먹는 상품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이템 윤호도 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잘 유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또 큰 매출을 좀 가져다 주더라고요.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매출 나오시는 거요? 네네. 수익률이 어떻게 되세요? 보통 15% 이상은 15% 이상요? 네네. 15%에서 20%로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떤 거는 진짜 50%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가격 제가 조정을 못 하거나 이랬을 때 뭐 10%, 9%, 10%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뭐 이리저리 하면 그래도 15에서 20%는 유지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적어도 15% 이상은 맞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18%, 20%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서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매출이 천천히 우상향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연락 주실 때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1,000만 원 되어 있으시고 1,500 되어 있으시고 2,000 되어 있으시고 그게 사실 웬만한 인내심으로는 천천히라도 올라오기가 정말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대단하다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거를 1년 동안 진행해 오시면서 중간에 힘든 점 없으셨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포인트마다 이 힘든 구간들이 사실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모를 때는 몰라서 사실 힘들기도 하고 어떤 주문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욕심이 또 생기면 이렇게 끝물에 잡는 또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잡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반품 처리가 된다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중간에서 제가 또 환불을 받으려면 또 사진 또 고객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보내서 저도 뭐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신랑이 속에서 또 너무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진상 고객들도 좀 있어서 뭐 그냥 막말하고 저한테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분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하는데 제일 좀 힘든 순간들은 하고 있는데 정체기가 왔어요. 뭐 이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뭐 내리지도 않은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 제가 사실 대표님한테 카톡을 그때마다 또 보냈던 것 같아요. 대표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매출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좀 문의를 그래도 해서 그때마다 이제 대표님이 이제 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고 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시다 보면 또 법적 문제 또 리셀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대표님 강의를 들을 때 듣기 전에 다른 어떤 제품을 그대로 좀 복제를 해서 한번 올려본 적이 있는데 좀 이미 브랜딩 돼 있는 제품이었는데 잘 팔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와 이렇게 계속 되면 좋겠다 하는 그 찰나에 주문했던 모든 주문권이
그 본사로부터 취소를 당한 거야. 근데 그걸 딱 겪고 나서 야, 이 부분들이 해결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메일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하는데 좀 이상하니만큼 저한테 친절한 겁니다. 들어서 지금까지 뭐 대표님은 네. 뭐 한 번씩 유튜브 보니까 경찰서에 갈 때도 아주 담담하게 갔다 오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본 강의에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제 가이드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사실 상품 내리라고 할 때 그냥 빠르게 내려주면 거의 아무 일은 안 일어나는 걸 대표님도 잘 아실 네네. 거라는 말이죠. 네. 대표님 가르쳐 주신 대로 네.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제 답변과 함께 그냥 내립니다. 내리면 네. 사실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네, 그렇게 해와 주시면 됩니다. 네네. 리셀 하시기 전에 브랜드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도 전에 그만두시고 저희 리셀 방식으로 시작을 하신 게 된 거잖아요. 저희 리셀 쪽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또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조금 그 상황에서는 있는 재정들을 다 쓰고 하지만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까먹고 사업을 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어서 돈을 네. 좀 할 수 있다면 나도 좀 벌면서 지출을 하더라도 나도 좀 벌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고 그러면서 일단 파이프라인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뭐 안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좀 순간들에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보면서 대표님 강의를 들었는데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모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난이도는 어렵진 않다 보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너무 쉬워가지고 순간 되나? 되겠나? 매출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하시는 방향들이 매출이 나게끔 돼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네. 한 3개월 정도 수강하시면 뭐 1,000만 원이 매출이 나오실 거고 또 그 이후로 계속 진행하시면 매출 하나 3,000만 원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사실 저는 낚인 것 같았어요. 참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업으로 이 리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고 네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오전에는 제가 발주 처리를 이제 하고요, 주로. 그리고 오후에는 소싱도 하고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아이들도 자고 밤에 또 오후 건에 대해서 제가 주문 처리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정확한 시간을 제가 계산하지 않지만 또 할 때는 하고 네. 또 쉴 때는 또 쉬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 회사 다니실 때랑 지금 전업하실 때 조금 더 육아나 집안일에 조금 더 이제 예. 같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네, 많이 가족에 헌신적으로 가족들에게 또 일도 많이 도와주고 또 같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신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문 엄청 많이 쌓여 있던데 보통 처리가 다 안 되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주문 엄청 결제 완료도 엄청 많던데요? 그래도 오늘은 또 우선순위가 또 이거기 때문에 네. 배송일을 제가 설정을 좀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후에 가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여유는 이제 생기셨네요. 네, 그렇죠. 제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발주 처리하는 중에도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떤 때는 좀 몸이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진짜 하루 10개만 들어와서도 참 좋겠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야 이제 좀 그만 들어오면 안 되나 이런 이런 속의 마음을 좀 뱉다는 거 이제 아내가 듣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잠시만요. 그러면 아내분께서 도와주시진 않으세요? 대표님 일하는 걸 반대로 이제 또. 근데 관심은 있어 하는데 뭐 제가 가르쳐 볼까 이런 생각도 뭐 조금 올리는 거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저는 오히려 가족분들끼리 같이 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크게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브랜딩을 하거나 뭔가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기획을 하진 않는 정도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좀 쉽게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냥 정말 이제 손만 4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그것만 좀 네. 넓어지면 훨씬 더 파일을 키울 수 있어서 네네. 저는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꼭 같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리셀을 하시면서 다음 목표 네. 혹시 다음 목표가 브랜딩인가요? 3천 정도의 매출을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요. 그게 제 파이프라인이 좀 되어서 그 다음 넥스트는 사입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입하시면 정말 그 가족분이랑 같이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네, 뭐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겠지만 네네. 재고도 두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애기들도 있으실 건데,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율하려면 또 네네. 같이 좀 일하시게 되고 하더라고요. 환경적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협조만 잘 해주신다면. 이전에 직장 다니셨을 때 월급은 얼마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는 뭐 그래도 뭐 4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수익으로 치면은 그래도 5, 600 정도 보면 될까요? 네, 뭐 계산상으로 제가 막 월급처럼 딱딱 들어오는 사실 재정은 아닌데 이제 이 매출에 어느 퍼센테이지가 내 순수익에 있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전 월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죠. 네. 여기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업무는 어떠셨어요? 좀 야근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는 업무 편인지? 강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았다고요? 네. 네. 제가 하는 일이 좀 육체적인 좀 노동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당시에 가족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실 여유는 없으셨어요? 잘 없습니다. 그 주말 외에는 거의 없고 또 토요일 또 출근할 경우가 좀 많고 네. 사실은 이런 시간적 여유를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던 이제 작업 환경이고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대표님께서 이제 많은 부업을 알아보셨고 실제로 진행도 하셨고 이것도 성공이라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실패나 성공 이런 걸 좀 겪어보시면서 대표님께서 느끼셨을 때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좀 짧게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갈 길이 멀긴 한데요. 부업을 생각하거나 하시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행동하시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 직장 생활을 만족하시면 더 잘하시면 되고 혹시나 조금의 불편함과 부족함이 느껴지시거나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꼭 부업을 시작하시라. 근데 또 육체적인 노동이나 조금 월급 받는 그런 부업 말고 내가 혹시나 쉬더라도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리고 바로 매출과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업을 꼭 시작을 하시라. 행동을 먼저 하시라. 감히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한번 말씀을 아닙니다. 드려봅니다. 네. 아, 정말 이제 먼 길 오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커피 조금만 더 마시고 네. 컨설팅 하러 가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컨설팅 고고싱. 감사합니다. 네. 네.